아멘. 예수님도 사랑하시죠? 아멘. 성령님도 사랑하시죠? 아멘. 옆에 분도 사랑하시죠? 아멘. 행동으로 보여주세요. 아니,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사람을 향해서 있어야 되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뭐라고 요청했습니까? 옆에 분에게 사랑을 보여주세요 라고 했어요. 자, 보여주세요. 여기 다 보이거든요. 아무도 보여주려고 하지 않는 불순종하는 모습이 지금 보입니다. 저 뒤에 끝에서 두 분 잠깐만 일어나 주시겠어요?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고 보여드립니다. 잘 보셔요. 자, 어떻게 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저렇게 한번 하는 거예요. 자, 옆 사람과 저렇게 한번 합시다. 시작. 하프가 아닌 분들도 계세요. 예, 잘하셨습니다. 오늘 같이 같이 공부할 강의 제목이 뭐죠? 네,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 그렇죠? 좋은 질문. 그럼 우리가 이것을 왜 배울까요? 여러분, 전체적으로 이것을 배우는 목적은 교과 목적이라고 그러죠? 한번 보실까요? 교재를 보셔도 되고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목적은 결국은 앞에 보니까 두 가지로 되어 있는데, 질문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 하는 것과 또 좋은 질문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이것이 이 강의 전체의 목적이다. 그러면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그 하나하나를 살펴보면, 학습 목표라는 것을 보면, 첫째는 여러분 어떻게 된다고요? 좋은 질문의 목적이 8가지가 나온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19페이지 빈칸이 있는 번호가 8개가 있죠.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된다는 거고, 두 번째는 그러면 4가지 다른 질문 유형을 정의하고 순별 토의를 인도하는 데 있어서 질문의 가치를 설명할 수 있다. 즉 질문의 유형은 크게 4가지가 있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게 된다는 거죠. 들어보셨죠? 처음 들어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그래야 강의에 기대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목적이 뭘까요? 각 질문의 유형의 이해. 그러니까 4가지 질문 유형이 있는데, 그 질문 유형을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실제로 한번 여러분들이 만들어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질문은 왜 할까? 질문이 왜 중요할까 하는데,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왜 질문을 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옆 사람이 뭐라고 대답할지. 질문 받은 사람은 답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질문할 때는 옆 사람 얼굴과 눈동자를 맞추면서 하셔야 돼요. 여기 외로우신데 한 분이 좀 와서 같이 외로움 좀 달래주실래요? 예? 오고 있어요? 아, 오고 있어요? 네. 그럼 여기 외로운 분은 어떡하죠? 자리를 옮기시겠어요? 계속 외로우시겠어요? 아니, 진짜 고마워요. 아, 좀 일찍 오시지. 그래도 늦게 오신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자, 질문을 왜 하며 살아야 할까라고 질문했더니 답이 뭐가 나왔어요? 자, 질문하신 분이 옆에 짝이 하신 답을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서. 또 심심하니까. 아까 식사하실 때는 저런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 오후 잠 깨라고 아주 심심할 때도 질문할 수 있어요. 그죠? 좋아요. 또 소통하기 위해서. 또 생각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 누구에게? 네? 나에게 아니면 상대에게? 한 분만 더 답을 듣겠습니다. 또 답을 얻기 위하여. 그 질문의 가장 중요한 목적이, 그쵸? 뭔가 답을 얻기. 그래서 이 일본 저자가 있는데, 모기 게니치로라는 분은 좋은 질문이 좋은 인생을 만든다는 책에서 이 답을, 이 질문을 왜 하면서 살아야 되냐요? 라고 질문을 했더니 뭐라고 답을 했냐면, 첫째는 질문을 하게 되면, 첫째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나
현재의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주문을 그래서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고 현재 내가 처해 있는 어려움, 문제, 궁금증 등을 해결할 수 있는.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인데 시작. 질문은 상대에게 답을 얻는 것을 통하여 누가 바뀌어요? 질문한 자신이 변화된다. 그 힘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질문에 있다라는 건데요. 그래서 질문의 중요성이 보면 중국 속담에 질문하면 5분 바보가 되고 질문을 하지 않으면 평생 바보로 산다. 중국 속담이라 별로 가슴에 와닿지 않죠? 여러분, 내가 앞으로 좀 질문을 잘해야 되겠다.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뭘까요? 잔소리가 아니라 질문을 하는 거죠. 이때는 아멘 안 해요, 보면. 여러분, 이게 생활의 진리예요. 성경의 진리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쵸? 요새 잘 지내? 요새 네 친구는 어때? 여러분, 이런 말을 통하여 너 왜 공부 안 해? 이거보다 훨씬 낫거든요. 잔소리 여러 번 하면 굵은 소리가 될지 모르지만 절대로 학생들은 굵은 소리를 안 듣거든요. 그리고 이 폴 슬로안이라는 영국의 이 혁신에 관한 강의의 대가인 이 폴 슬로안은 한번 밑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같이 보이시는 분들 읽어볼까요? 시작. 혁신적 사고를 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한 가지가 있다면 질문하는 것이다. 혁신이 뭘까요? 이노베이션이. 여러분 지금 삶을 변화시키고 싶으세요? 혁신하고 싶으세요? 여러분 같으면 그 같은 단어를 왜 다르게 쓰겠습니까? Change와 Transformation이 뭐가 다를까요? Innovation이. 그래서 각자 제가 질문을 던졌기 때문에 강의가 끝날 때까지 한번 답을 생각해 보시고요. 아인슈타인이 여기 영어로 이야기해 놓은 건데 The important thing is to never stop questioning. 뭐예요? 동시 통역을 해주시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절대로 질문을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 그죠? 질문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아인슈타인의 예화 중에 유명한 게 전구를 발명하는 과정에 실험을 2000번을 했는데 실패를 했다고. 그때 어떤 기자가 와서 선생님 또 실패하셨네요 라고 했더니 아인슈타인이 뭐라고 대답했다고 그랬죠? 무슨 에디슨이 죄송합니다. 고맙습니다. 에디슨이 뭐라고 답을 했어요? 금방 말씀하시니까 다시 한번. 성공에 더 가까이 갔다. 예, 좋습니다. 또 혹시 안 되는 방법을 2000번이나 발견했다. 바꾸고 말하면 실패를 통해서 이제 남은 건 뭐예요? 성공하는 2000번을 실패한 게 아니라 성공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또 하나 나는 찾아낸 것이다.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이지만 질문을 통하여 또는 상황을 해석하는 능력들이 다름으로써 결과도 달라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론 부분의 질문의 중요성, 교재에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질문은 토의를 자극하고 심화시키거나 토의의 방향을 급진적으로 바꿀 수 있다. 이 서론 진술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강의는 위치가 어디에 있다는 거예요. 토론과 관계된 상황에서 이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이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도 질문을 사용하셨을까요? 마태복음 거기 8장 27절에서 29절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간 데리고 다니셨는데 아마도 한 중간쯤 되셨을 무렵일 거예요. 예수님은 제자들을 예루살렘에서 한 197km 떨어져 있는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으로 가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가이사랴 빌립보에 가셔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노란색을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자, 여러분 그 왜 예루살렘을 떠나서 그 가이사랴 빌립보라는 곳에는 소위 헬라의 모든 신들을 모아놓은 만신전도 있고 바알 신전도 있고 로마 황제를 숭배하는 신전도 있었습니다. 바꾸고 말하면 그곳은 하나님을 제외한 모든 신을 섬기는 곳의 중심지였다는 것이요. 그게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 신들에게 절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질문한 거예요. 제자들에게. 뭐라고요? How do you people say I am? 나에 대해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냐 하고 그들이 지금 1년 반 정도 2년 정도 따라다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보고 배우고 경험한 것들이 정말 그들 속에 각인되어 있는지를 알기 위하여 예수님이 먼저 사람들의 여론이 나에 대하여 뭐라고 하더냐 하니까 정확한 답을 하죠. 뭐라고 했습니까? 세례 요한이라고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엘리야가 다시 살아났다고도 하고 구약의 여러 선지자들 같은 분이라고 하더이다. 여러분 이거는 관심이 아니었어요. 진짜 예수님 관심이 뭐였어요? Who do you say I am?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너희는. 예수님의 관심이. 여러분 그럼 이거는 일종의 제자들에게 중간고사였어요. 내가 너희를 3년간 데리고 다니면서 훈련시킨 최종 목적은 뭐예요? 궁극적으로 너희가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TOT 훈련의 궁극적인 목적이 뭘까요? 우리 직장선교대학의 모든 훈련의 궁극적 목적이 뭘까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가서 직장을 어떻게 해요? 변화시키는 데서 나아가서 내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아는 거죠. 정확하게. 여러분 우리 그 수몬 교제에서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 중에 예수께서 밤새 기도하신 후에 제자들을 택하실 때 어떻게 택하셨다고 그러죠?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는데 12명이 나왔다고 그러잖아요. 나오게 하신 목적이 첫 번째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고 귀신도 쫓아내게 하기 위하여. 여러분 순서상으로 성경에 두 가지가 나오면 앞에 게 우선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선택한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요? To be with him. 자기 자신과 함께 있게 하기 위함이었다는 거죠. 그럼 그 갈릴리 어부들을 데리고 예수님이 왜 3년간 같이 있었을까요?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였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그때 우리 형님 베드로께서 뭐라고 답을 했어요? 아유 정답을 말한 거예요. 정답. 그랬더니 요 밑에 안 나와 있지만 이것을 누가 알게 했다고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것을 알게 한 자는 네가 아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다. 즉 예수 그리스도는 내 능력이나 지식이나 경험으로 알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셔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알게 됨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이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렇게 질문이란 방법을 쓰신 이유가 뭐겠어요? 예? 더 철저하게 깨닫게 하고 또 그들 스스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인식하고 각인하도록 하는 거죠. 그렇죠? 그냥 나는 그리스도야라는 것과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냐? 사람들은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 여론은 그들과 어떻게 다르냐? 이 질문 속에 제자들 스스로 다른 사람들이 믿고 있는 그 신이라는 존재와 우리가 지금 따라다니고 있는 이분이 정말 목숨 걸고 따라다닐 만한 분인지 아니면 아예 일찍 포기하고 나도 저기 섬기고 있는 다른 사람들처럼 그런 선택을 해야 할지를 그들 스스로 생각해보고 동기부여되고 결단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었다는 거죠. 예수님도 가르침의 대부분에서 무엇을 활용하셨다고요? 질문을 사용하셨다. 옆 사람에게 쿡 찔러서 예수님이 주로 뭘로 가르치셨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서 답을 얻어내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에 제자들에게 좋은 질문이 아니었다면 야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누구라고 하느냐? 바알은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식으로 질문을 했으면 여러분 제자들이 생각이 분산되고 흩어졌을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어요? 나에게 초점을 맞춘 거예요. 그리고 한 단계 건너서 그 다음 단계로 자신을 향하게 하죠. 그래서 좋은 질문의 목적이 뭘까요, 여러분? 교재 이제 보십시오. 자, 빈칸이 있으니까 채워넣기. 좋은 질문의 목적 또는 좋은 질문의 특징. 뭘까요? 첫 번째, 뭐를 유발한다? 예?
여러분 이 사실 이런 방식의 교육이 별로 좋지 않아요. 저만 답을 알고 여러분은 여러 가지 답을 추측하게 하는 이런 방식은 훌륭한 방법이 아닌데 제가 좀 정말 실력이 되면 이걸 확 바꿔서 여러분 스스로 답을 다 찾게 만드는 교재로 만들면 좋겠어요. 지금은 일단은 주어진 상황에서 합시다. 자, 첫째는 여러분 TOT가 좋으세요? 한 분만 좋고 나머지는 억지로 와 있죠 지금. 여러분 질문을 했을 때 답을 놓치면 결과가 비참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도 다 좋아서 왔는데 얼른 제가 말을 해보니까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억지로 와 있는 사람들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흥미를 유발하는 거예요. 어떤 질문을 통해서 나 그건 전혀 생각 안 해봤는데 그 부분은 내가 알고 있는 건데 하고 어찌됐든 모르든 알든 관심을 유도하는 거죠. 두 번째는 여러분 순원들의 참여를 주죠. 딴짓하고 있어요. 저쪽에서. 그러면 hello 하면은 어떻게 돼요? 딱 가르치면 그 사람 일어서야지. 그러면 딴짓하다가 이쪽 그룹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질문을 통하여 지금 우리 주제가 뭐죠? 그렇죠 여러분. 정말 숲을 보다가 나무를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나무를 보다가 숲을 보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는 두 개를 다 봐야 되는. 그래서 순원들의 참여를 촉진시키고 독려하기 위해서. 세 번째는 학습자가 얻은 지식과 정보가 정확한지 옳은 것인지를 점검하는 기회를 갖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하게 되면 그 학생이나 훈련생들이 학습을 해 나가는 과정에 강사 혼자 일방적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답을 하고 내가 기여를 했구나 하는 기여도를 그들로 하여금 느낄 수 있게 주는 거죠. 그리고 질문을 하게 되면 다른 이야기를 하다가 강사가 빗나간 주제 같거나 아니면 잡담같이 느껴지면 주제와 관련된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가 토론하거나 우리가 이야기해야 될 게 이거구나. 제가 아까 우리 강의 제목이 뭐라고 불렀어요? 좋은 질문을 하는 방법에 관해서 지금 하고 있다는 것을 질문을 하면 딴 생각하다가 그렇지 지금 좋은 질문하는 방법 배우는 거지 라고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드디어 또 빈칸 하나 나왔어요. 바로 답이 나와서 여러분에게 물을 시간이 없네요. 그죠? 뭐 하게 한다고요? 결론에. 아니 어떻게 질문을 통하여 결론에 이르게 할까요? 이런 경우는 어떤 경우를 말할까요? 아까 예수님이 결론이 뭐였어요? 질문을 한 궁극적 목적은 뭐였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를 얻으려고 앞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 질문을 거쳐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 최종적 질문은 결국은 뭐예요? 그분이 얻어내고자 하는 결론을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질문을 통하여 자신이 답을 하게 되면 그 답을 한 훈련생은 학생은 어떤 느낌을 가질까요? 우와 내가 맞췄어. 나 알게 됐어.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직접적 경험과 지식으로 보유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자기가 알고 있는 데 대한 확신을 얻게 되고 자신감을 갖게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마지막 결론이 뭐예요? 삶을 변화시키도록 성경적인 지식을 적용하게 하는 거죠. 머리로 알고 있던 것을 사고를 자극하고 적용을 자극하는 질문들을 통하여 그들 삶에 어떤 것들이 변화되어야 하고 어떤 것들을 바꾸어야 하며 어떤 것들을 더 알아야 될지에 대한 사고와 경험의 폭도를 넓혀주면서 실제 삶의 변화를 가져오게 한다. 그죠? 자, 그러면 여러분 아까 학습 목표 1번이 뭐였습니까? 좋은 질문의 8가지 특성을 안다라고 했어요. 그죠? 좋은 질문 8가지 목적. 8가지 목적이 뭐죠? 첫째, 두 번째, 보고 하지 말고.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적용을 통한 변화를 유도한다. 그렇죠? 여러분 혹시 여기서 지금 다 못한 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집단 지령이 좋은 거예요. 딴 사람에게 묻어갈 수 있었잖아요.
그쵸? 답을 못해도 나도 같이 답을 말한 것처럼 될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은 더 나은 질문들을 하고 그로 인해 그들은 더 나은 답을 얻게 해요. 여러분 특별히 뭔가 모를 때 답을 아는 가장 좋은 방법은 왜 그러지? 왜 이건 안 되지? 왜 이건 되지? 여러분 한경희라는 분 아세요? 그분이 뭐 하시던 분이세요? 네? 주부였죠. 지금은 뭐 하세요? 사장님이시죠. 왜 사장님이 됐을까요? 어떻게 사장님이 되셨을까요? 오집사님 그러지 마세요. 뭐 때문에 사장이 됐을까요? 저게 정답이에요. 삶을 살아가면서 자기가 쓰는 모든 물건들이 왜 이건 이렇게 불편한데? 꼭 이렇게 만들어야 될까? 아 이거는 내가 써보니까 너무 안 좋은데 왜 이게 계속 이런 제품으로 나오지? 라는 질문들을 던지면서 이거 왜 안 되지? 왜 불편하지? 왜 어떻게 바꿀 수 있지? 하는 질문들을 계속한 거예요. 그것이 오늘 그분이 있게 한 거죠. 오늘 우리가요 이 자리에서 질문 하나만 제대로 잘해도 인생이 바뀔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이 없으시군요. 자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학습 목표가 뭐였냐면 4가지 질문의 유형을 알 수 있다고 했어요. 자 질문 유형이 여러분 20페이지 보면 뭘로 나와 있습니까? 유도형 질문, 제한적 질문, 개방형 질문, 확대 개방형 질문으로 4가지. 자 4가지 질문 유형이 뭐라고요? 눈 감고 시작. 유도형 질문, 제한적 질문, 개방형 질문, 확대 개방형. 훌륭하십니다. 아주 엑셀런트한 트레이너들인 것을 제가 확인했습니다. 그러면 이 4가지 질문 유형은 여러분 참고로 여기에 4가지가 나와요. 보이나요? 예, 여러가지 질문 유형들이 있는데요. 여기 개방형, 원인 파악형, 일반형, 개인형, 역질문, 연결형, 진퇴양면, 자격형 이렇게 여러가지 질문 양상이 있는데 우리는 이런 여러 질문들 가운데 4가지 유형만 포커스를 맞춰서 지금 공부를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유도형 질문은 뭘까요? 거기 빈칸 한번 채워보시겠어요? 자 정의는 유도형 질문은 인도자가 기대하는 답을 질문 속에 뭐하고 있을까요? 포함하고 있다. 그죠? 포함한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화면 잘 보이시나 모르겠어요? 메신저를 해요. 메신저를 하는데 어떤 사람이 남자친구 있으세요? 이렇게 불렀어요. 그랬더니 네, 누구시죠? 제가 이걸 이렇게 가렸었는데 실수로 답을 보여주는 바람에 저희 어리석음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자 어떻게 됐어요? 네 아빠다. 주말에 와서 집에서 얘기 좀 하자. 너 남자친구 있다는 얘기도 안 하고 그런 짓 안 하는 것처럼 얌전하더니 이건 아빠가 잘못한 거죠. 그죠? 근데 어쨌든 딸에게 뭘 했어요? 질문 한 번 하는 바람에 딸이 걸려들어서 지금 비밀을 다 털어놓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질문은 뭐 하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얻어내려고 하는 질문. 이런 질문을 무슨 질문이라고 한다고요? 유도형 질문이라고 한다. 여러분 사례를 한번 보셔요. 밑에 뭐가 있습니까? 사례가. 자, 바울은 우리에게 항상 기뻐하라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뭐예요? 이것밖에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얘를 유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우리 보고 항상 기뻐하라고 했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성경을 알고 있는 우리는 얘밖에 없는 거죠. 나는 여러분이 이해하기를 원합니다. 그 이야기죠. 두 번째 보면 또 어떤 예가 있어요? 자, 여러분 교재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작. 확실히 당신은 그것을 믿지 않는군요. 그렇지 않습니까? 답은 뭐예요? 그렇죠? 믿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유도형 질문이 여러분 토의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토의에서 전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토의에서 이런 유도형 질문은 하지 말아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은 훈련생들의 또는 학생들의 생각을 자극하거나 그들이 궁금증을 일으키거나 참여시키거나 하는 게 전혀 없다는 것이고 그것은 토의를 그냥
대답하는 기계로 만들어버려요. 학생들과 훈련생들. 예, 아니요로만 답을 하게 만드는. 그래서 토의가 아니라 인도자가 자기가 원하는 답을 끌어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인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두 번째 질문은 어떤 게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 거기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제한형 질문이 있다. Limited type question이 있는데, 자, 정의를 한번 볼까요? 그럼 제한형 질문은 인도자에 의해 요구되는 특별한 생각이나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뭘까요? 정말 이걸 답을 모르면 이상하겠죠. 제한형 질문은 인도자에 의해 요구되는 특별한 생각이나 항목에 대한 학습자의 생각을 제한한다. 그러면 대부분 어떤 유형의 질문이 생각이나 사고를 제한할까요? 예를 들어 볼까요? 자, 거기 예를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이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고 뭘로 제한을 해버렸어요? 여기 지금 한 100명이 앉아있는데 세 가지만 말해요. 그럼 나머지 97명은 어쩌라고? 그죠? 세 가지 먼저 답하면 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횟수라든가 아니면은 항목들을 제한을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죠. 그러면 결국은 질문은 왜 세 가지라고, 인도자는 왜 세 가지라고 이야기했을까요? 나는 여러분들이 세 가지만 답을 하기를 원합니다 라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알고 있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제안. 내 생각을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라는 뜻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예를 보면 밑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당신이 생각하는 그것이 바로 순원들이 생각하게 하는 유형의 질문이 이 제한형 질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토의 인도에서의 가치는 어떨까요, 여러분? 토의 인도에서의 가치는 이것도 전혀 없는 거죠. 그냥 자기 답을 강요하는 것에 불과하지 학습자들이라든가 훈련생들이 또는 학생들이 얻어가게 하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의무적으로 부득이하게 참여시키는 정도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여기 보면 자 21페이지 토의 인도에서의 가치 전혀 없다 하면서 그 부분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 장에서 중요한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하면 이제 이 질문을 받은 사람들은 저 선생님 또는 인도자 속에 세 가지가 있다는데 그게 뭐지 하고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지 않겠어요? 또 강사는 학생들에게 또는 인도자는 안 들키려고 숨기는 이것을 독심술이에요. Reading the mind. 학생들은 인도자의 마음을 읽어내려고 하는 이 독심술 싸움. 너네들 내가 알고 있는 세 가지 알고 있어? 모르지? 어디 읽어봐. 나는 안 가르쳐줄 텐데? 라는 식이라. 그래서 독심술 시합이 토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 제한형 질문 중에 예외가 있는데 자 한번 보십시오. 예외. 어떤 예외가 있을까요? 앞에서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그런 제한형 질문 중에 예외 중에 좀 유용한 질문 유형이 있는데 거기에 여러분 자, 교재 21페이지 질문 부분을 읽어볼까요? 다른 유형의 제한형 질문을 한번 볼까요? 시작! 즉, 세 가지 사실은 무엇입니까? 라고 질문했어요. 그래서 1, 2, 3 답을 했을 때 여러분 그 세 가지에 동의하세요? 라면 몇 가지가 나올 수도 있어요. 아니요, 저는 거기 동의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있죠? 4번도 있고 5번도 있을 수 있어요. 라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돼요? 학생들의 답을 추가로 말할 수 있게 하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토의 인도에서의 가치가 어떻게 했어요? 토의 인도에서의 가치가 어느 정도는 있는 거죠. 어느 정도. 그죠? 그래서 세 가지 사실에 동의하십니까? 하면 예, 동의합니다. 그럼 왜 동의하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자신의 의견과 견해를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형이 아니라 개방형 질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토의에서 가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토의 인도에서 가치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동의하느냐
안 하느냐? 나로 하여금 결정을 요구하게 만드는 거죠. 그렇죠? 결정을.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결정을 하게 한 후에 예라고만 그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왜 예를 하는지 아니면 왜 아니라고 하는지를 질문을 물어서 왜 아니라고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여러분 이 질문은 개방형이 되잖아요. 마음껏 조건 없이 답을 할 수 있는 질문으로 바뀌기 때문에. Are you following with me? 지금 이해가 되시죠? 네, 안 되시면 언제든지 raise your hand please. 오케이? 자, 그 다음에 그러면 다음 페이지 넘어가 볼까요? 자, 22페이지를 넘기면 뭐가 나올까요? 기대하시라. 앞에서 약간 보았던 오픈 타입. 그렇죠? 개방형 질문이 나오는 거죠. 개방형 질문. 개방형 질문 정의를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개방형 질문은 제한하지 않고 발표하도록 하는 질문인데 여기에서는 응답자가 자기의 경험이나 지식이나 어떤 정보나 이런 것들을 마음껏 드러낼 수 있는 탐구하게 하는 대답. 여러분 교재에는 제한하지 않고가 답이죠. 제한하지 않고. 그러니까 답은 제한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개방형 질문은 대부분 사람들의 사고를 확장시키는 질문이고 항목을 미리 준비하거나 답을 일정한 양으로 제한하지 않고 응답자가 자신의 견해나 태도를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는 질문 형태가 바로 개방형 형태의 질문입니다. 여러분 교재에 보면 그 예가 몇 가지 나와 있는데 사례를 한번 볼까요? 사례 교재 1번 첫 번째 사례가 뭐가 있습니까? 시작. 그럼 몇 가지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렇게 이것을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이것을 제가 이렇게 질문. 여러분 페이퍼 클립 있죠? 공무원들 많이 쓰시는 페이퍼 클립 있잖아요? 페이퍼 클립의 용도를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첫 번째는 뭐에 쓸 수 있어요? 종이를 철할 때 쓰죠. 또 다른 용도로 쓸 수 있어요? 예? 자물쇠 딸 때. 직업이 혹시 또 예? 귀여우게 아주 좋습니다. 네. 근데 오 하는 거 보니까 조심하셔야 되겠습니다. 고막 터질지 모르니까. 또 이쑤시개. 아, 이가 굉장히 넓어질. 또 예? CD롬. 아, 예, 또 좋아요. 이쪽 동네는 관심이 없으세요? 예? 금방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스크린 운영할 때 쓰고 있어요. 스크린? 보안 스크린 운영. 제가 잘 안 들려서 크게 좀 말씀을. 네, 일어서셔서 크게 좀. 보세요, 한 번에 하시면. 그 보안 스크린 고정할 때 옆에 이렇게. 아, 예. 이해되셨죠? 저는 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또 헤어핀. 훌륭합니다. 또 핸드폰 유심 교체 시 할렐루야. 그 다음 이제 나오나 했어요. 여러분 옆에 옆구리 찍을 때 이 비디오 클립 물론 굵은 건 안 되지만 작은 것들은 가능한데 그 다음에 끝에 가면 기타가 있습니다. 끝에 가면 기타가 있다. 아, 기타. 아, 기타 등등으로. 저는 거기까지 아직 안 갔는데요. 한 번 더 답을 받을 건데. 예? 하트 모양으로 선물을 할 수 있다. 보세요. 여러분 봐요. 이것을 우리 생활에 적용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는가 보다 비디오 클립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것들이 어떤 용도로 쓸 수 있을까요? 물으니까 여러분 수십 개가 나오잖아요. 이런 것들이 무슨 형이다? 개방형 질문이다. 그쵸? 자, 그럼 성경적으로 돌아가서 성경 충만의 결과는 무엇이 있을까요? 자, 빨리빨리. 예? 순종. 항상 기뻐한다. 평안하다. 감사한다. 기도한다. 전도한다. 사랑한다. 성령의
열매 중에 드디어 하나 나왔어요. 네? 올해 이제 그리로. 자, 세 번째로 갑니다. 바울의 제자는 누가 있었는가? 디모데, 실라, 마가, 오네시모,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제자라고 할 수 있을지 동력자라고 할지 경계는 여러분들이 정하시고, 여러분 이런 식으로 계속 질문을 하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때는 언제였습니까? 예? 아, 새벽 기도만 하셨어요, 예수님은? 예? 철야 기도도 하셨잖아요. 제자들 선택할 때, 그죠? 밤이 맞도록 기도하셨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질문을 통하여 얻어내는 것들이 정보일 수도 있고, 장소일 수도 있고, 시간일 수도 있고, 사람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캐낼 수 있는 질문이 무슨 형이다? 개방형 질문이다. 그쵸? 자, 마지막 예를 하나 더 볼까요? 옆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마지막 질문, 옆 사람. 그럼 옆 사람 답을 하는 거예요? 당신의 경우에 이렇게 넣어서 시작. 자, 답을 해주세요. 들어본 것 중에 어디가 나왔어요? 산! 산기도를 좋아하시는 분은 부부 아니세요? 아니, 저는 짝이라고 해가지고 기도 짝을 말하는 거예요. 자, 또 교회, 집에서, 사무실에서, 화장실, 예? 자동차 운전하면서 집중을 해야 되죠. 드레스룸. 우와, 저 집 부럽다. 그쵸? 그럼 우리 한번 갑시다, 저 집에. 드레스룸이 어떻게 생겼는지. 또 여러분, 기타 등등, 그죠? 우리 김홍실 목사님이 원하는 거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럼 이런 방식의 질문은 토의에서 어떨까요? 토의에서 인도. 토의 인도에서 가치는 big, 그죠? very big. 자, 크다. 그래서 어떤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게 토의에서 그렇게 유용할까요? 한번 22페이지 맨 아래 교재를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비디오 클립을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5가지 방법은 무엇일까요? 와. 이 비디오 클립을 우리 실생활에 응용할 수 있는 방법 무엇이 있을까요?는 어떤 차이가 있어요? 질문 자체가 하나가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여러 개를 답을 할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에 복수로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자기 생각과 의견과 견해들을 다양하게 표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이점이 있기 때문에 토의에서는 이런 질문을 하면 굉장히 유용하다라는 것이 되겠죠. 자, 그러면 4가지 질문 유형 중에 마지막 유형은 뭘까요? 확대 개방, extended open type question인데, 자, 그러면 여러분 정의를 또 한번 채워보죠. 교재 읽으시면서 23페이지 시작. 자, 빈칸 나름대로 채워 넣으신 분들,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토의하는 질문이다. 이게 쉽지 않죠? 무슨 뜻인지 예를 들면 확 이해가 되는데, 자, 여러분 거기 보면 확대 개방형 질문의 예가 있죠. 어떤 게 나옵니까? 자, 그것에 관해 그러니까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앞에 여러분 어떤 질문을 던졌어요? 성령 충만한 결과에는 무엇이 있는가? 라고 질문을 던져서 답이 여러 개가 나왔잖아요. 그러면 이것은 개방형 질문이었잖아요. 그럼 이 질문을 확대한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그 답에다가 추가로 또 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질문을 가능해요? 그러면 성령 충만의 결과에는 무엇이 있었다고 여러 사람들이 말했는데 혹시 이 결과에 대해서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또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개방형 질문의 답을 그들 스스로 더 찾아낼 수 있도록 하는 유형의 질문. 그래서 정의가 뭐예요?
확대 개방형 질문은 한 사람이 질문을 하거나 어떤 문제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말한 후에 나머지 사람들에게 예를 들면 우리 성함을 한번 보여주실래요? 셔츠 입으십니다. 김영희 선생님. 김영희 선생님 일어나 보세요. 자, 성령 충만한 결과에는 뭐가 있을까요? 아까 답하셨던 거 그냥 하셔도 돼요. 네? 감사. 감사를 한다. 자, 여러분들은 우리 김영희 선생님의 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의합니다. 찬성합니다. 통과됐습니다. 네, 앉으십시오. 추가로 이 감사라는 이 탑에 다른 분들이 그 감사의 의미라든가 또는 감사의 내용이라든가 방법이라든가 아니면 그것이 아니면 또 다른 감사도 있지만 저는 기쁨이라고 생각합니다. 라는 식의 답들이 지속적으로 이어지도록.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 김영희 선생님은 성령 충만의 결과 감사라고 했는데 여러분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토의해 보실래요? 자, 흉내를 좀 내보세요. 제가 질문을 하면. 자, 토의를 한번 해보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는 뭐가 있어요? 우리 김영희 선생님 감사라고 했어요. 여러분 한번 어떤 것들이 있는지 토의해 보십시오. 토의할 때는 옆 사람을 보셔야 돼요. 저를 보시면 돼요. 자, 확대 개방형 질문은 어떤 한 사람에게 질문을 하고 그 사람이 자기 의견을 말한 후에 다른 사람들이 그 사람의 의견에 대하여 추가로 더 깊이 있게 토론하도록 기회를 주는 질문. 아멘?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것에 관해 우리 김영희 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물었더니 감사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제 나머지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게 된 거죠. 그게. 그쵸? 그래서 이분이 말씀하신 감사와 우리 다른 분들이 연관시켜서 한 사고들을 또 우리가 드러내는 거죠. 그리고 몇 사람에게 질문한 후에 또 다른 사람. 그러면 우리 저 뒤에 계시는 저하고 눈이 마주치신 분 일어서십시오. 네. 또 생각하신 거 있으세요? 성령 충만의 결과에 뭐 토론하시는지 모르셨어요. 그죠? 네. 이렇게 해서 토론에 참여시키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 가 있는 분을. 힘있게 전도를 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아니야. 박수 한번 쳐주십시다. 자신은 딴 데 못 가게 하는 효과가 있는 거예요. 박수를 쳐주면. 다음에 내가 또 걸리겠구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예방을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뭐예요? 확대 개방. 그럼 여러분 이것은 토의에서 어떤 가치가 있을까요? 아까 크다보다 슈퍼 그레이트이 되겠죠. 그죠? 슈퍼 그레이트. 그죠? 그레이트보다 슈퍼 그레이트. 왜요? 우리의 생각과 사고와 토의를 자극하기 때문에. 그죠? 또 언제 이것을 줄었어요? 이 확대 개방형은 이미 이름에 담겨있죠. 개방형을 확대시킬 때, 개방형 다음에 줄었을 때 확대 개방형 질문을 쓴다. 자, 질문의 4가지 유형. 눈 감고 외워볼까요? 시작. 옆 사람에게 질문의 4가지 유형이 뭐예요? 라고 확인해 보십시오. 네, 맞습니다. 자, 질문 받았던 분은 질문하신 분에게 확대 개방형 정의가 뭐예요? 라고 물어요. 자, 여러분 하셨죠? 어떻게 잘 대답하시던가요? 네.
할렐루야. 정말 여러분 훌륭하십니다. 그분이 답을 알 수 있게 질문을 잘 해주셨기 때문에 그분이 정확하게 기억하는 거거든요. 자, 24페이지 실천사항이 있죠. 제가 한 3분을 드릴 테니까 만들어 보실까요? 뭘 만들어요? 로마서 12장 1절 2절. 로마서 12장 1절 2절이 뭐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너희를 권하노니 내 몸을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는 질문이에요. 제가 그 본문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보면서 거기 나오는 제한형 질문 하나, 개방형 질문 2개, 확대 개방형 질문 2개를 만들어 보십시오. 이 본문을 가지고. 안 나왔어요? 죄송합니다. 제 것만 나오고 지금. 무슨 질문이에요? 제한형 질문 1개, 개방형 질문 2개, 확대 개방형 질문 2개. 아니, 옆에 분하고 한번 토의를 하셔서 만드시고 나서 옆 사람에게 이제 확인을 받을 거거든요. 제한형 질문, 개방형 질문 2개, 확대 개방형 질문 2개. 미션 컴플릿? 다 하셨어요? 아직도 하고 계시나요? 감사합니다. 답을 해주셔서. 자, 우리 김홍실 목사님 앞에 계신 우리 자매님, 김홍실 목사님 누군지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자, 일어서셔서 Ladies and gentlemen, Ladies and gentlemen, we'll take off soon. Please fasten your seatbelt. 영어로 하니까 아무도 안 들어요. 자, 잠깐만요. Attention please. 성함을 말씀하시고. 네, 우리 송 간사님 제한형 질문, 이 본문을 가지고 자, 제한형 질문에 영적 예배란 무엇인가? 여러분, 제한형 질문일까요? 어떨 것 같아요? 간사님, 개방형 질문이라는데 어떡할까요? 제한형으로 가시겠어요? 아니면 개방형으로 바꾸시겠어요? 네, 제한형으로 그러면 어떤 건지 가면은 또 개방이야. 저 질문을 제한형으로 누가 좀 더 수정을 하실 수 있겠어요? 네. 자, 일어서셔서 지명하여 내가 너를 불렀나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가 영적 예배죠? 할렐루야. 저렇게 하면 유도형이에요. 아니, 자, 그럼 또 다시 지명받은 분? 네, 반대로 일어서셔서 제한형. 여러분들이 다 그냥 아셔요, 그죠? 무엇인가요? 물에서 말하는 물에서 말하는 하나님.
하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이 본문과 과연 여기 세 가지로 제안하고 싶으면 뭐가 나와요, 그죠? 자, 제안형 어렵군요. 자, 제안형 누가 자신 있게? 예, 좋습니다. 자신의 신분을 밝히고 저를 보지 마시고 뒤로 돌아서셔서. 농촌지음 차원에서는 유형이라고 합니다. 네, 제안형.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리라고 하였나요? 무엇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제사로 드리라고 하였나요? 답은 뭐예요? 네? 그러면 제안형일까요? 어떤 형이에요? 제안형이 되죠. 여러분, 세 가지를 넣어가지고 한번 문장 만들어 보세요. 세 가지. 여기 세 가지가 나오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해야 받아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선하시고 공부하시고 온전하시고 그 세 가지인데 그걸 질문을 하려면 어떤 질문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의 뜻, 특징의 세 가지는 무엇일까요? 라든가. 그렇죠? 하나님의 뜻은 어떤 세 가지 특성이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 하면 뭐가 돼요? 제안형이 돼요. 자, 그러면 개방형은 어떤 질문이 있을까요? 아까 누가 개방형 하셨죠? 우리 간사님이 그냥 계속 개방형으로 뭐가 있었어요? 자, 개방형 또 다른 유형. 인원은 이쪽이 많은 것 같은데. 이쪽 분단이. 자, 이쪽 분단에서 개방형. 일어서셔서 거룩한 삶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니면 어떻게 드릴까요? 어떻게 드릴까요? 개방형이에요? 아니면 제한형이에요? 아니면 예? 개방형 맞습니까? 네, 그럼 우리는 수용합니다. 또 다른 개방형 두 개라고 했으니까 일어서셔서 아까부터 계속 지금 말씀하시는데 안 밝히죠. 일어서셔서 일어서셔서 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습니까?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에는 아니면 예배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답은 그럼 뭘까요? 뭘 기대하시고? 여기서는 영적 예배. 그러면 그거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많이 나올 수 있잖아요. 아 그렇게 네, 아주 좋습니다. 의도한 건 아니죠. 한 가지만 의도한 건 아니죠. 개방형이니까 아니요. 듣는 사람이 아 저거 유도형이다 이렇게 느낄 수 있을까봐. 자, 그 다음에 확대 개방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확대 개방형. 앞에서 말씀하신 분 이름을 대고 그죠? 우리 송관사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하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한형 질문 여러분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을 텐데 바울이 분별하라고 한 세 가지는 뭘까요? 또 개방형은 어떤 것들이 있었어요? 바울이 분별하라고 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 다음에 아까는 세 가지로 제안을 했지만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에 분별하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개방형이 되고 바울이 분별하고 한 것은 뭐예요? 여러분? 뭘 분별하고 있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그런데 여러분 이 성경을 영어로 가서 한번 보셔요. 한글 번역이 조금 잘못되어 있는데 나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 여러분 한글 성경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분별하도록 하라 하고 우리가 분별을 해야 되는 걸로 나와 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이나 원문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너희가 마음에 새롭게 변화를 받으면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뜻이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것인데 어쨌든 제한형 질문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뭐가 있었어요? 바울이 분별하라고 한 세 가지는 뭐냐? 그럼 개방형은 그것은 세 가지를 없애면 돼요. 바울이 분별하라고 한 건 뭐냐? 바울이 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 그럼 확대 개방형은 어떤 것들이 있겠어요, 여러분? 앞에서 말씀하셨던 저 답들에 대하여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더 추가적으로 하려면
그러면 그 이유는 무엇이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라고 또 추가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원래 여러분 여기서 제가 8분 휴식을 주려고 했는데 10분 늦게 시작해서 휴식 없이 바로 가겠습니다. 지금 벌써 끝났어야 할 시간이에요. 근데 이제 2과를 또 해야 돼요. 빨리 넘어갈게요. 자, 여러분 2과 좋은 질문하는 방법 두 번째. 이 목적은 뭐냐 하면 여러분 교재 펴시고 한번 보시죠. 제가 훌륭한 강사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보여드리려고 지금 이렇게 시간을 잘 못 쓰는 거죠. 이 목적은 내가 작은 순별 토의를 인도할 때 좋은 질문을 사용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 있는지를 확신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럼 여러분은 이것을 하고 나면 뭘 할 수 있냐면 첫 번째 교재 볼까요? 4가지 질문 유형을 사용하는 4가지 방법. 앞에서 4가지 질문 유형을 앞에서 배웠고 이제는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방법을 얘기하고 두 번째 순원의 잘못된 대답에 대처하는 적절한 방법을 설명할 수 있고 세 번째 질문을 했는데 침묵을 하거나 답을 하지 않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네 번째는 순원의 질문에 대처하는 적절한 3가지 방법을 볼 수가 있다. 원래 제가 시범조를 부탁을 하려고 그랬는데 시범을 할 수가 없어서 그냥 이 부분은 넘어가도록 합니다. 4가지 질문 유형이 뭐가 있었습니까 여러분? 복습 부분에 27페이지 얼른 적으셨죠? 여러분 안 적으시면 제가 강의 안 한 것처럼 되기 때문에 적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사용할 때 4가지 유형으로 질문이 사용되는데 질문을 할 수 있는 대상이 누가 있을까요? 토의 중에 인도자와 토론자들이 있겠죠. 그러면 인도자가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고 토론자들이 하는 질문이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러면 먼저 여기 교재에는 여러분 뭘로 나오냐면 인도자가 하는 질문이 있는데 자, 먼저 인도자인 순장이 제기하는 질문. 그럼 순장이 제기하는 질문은 2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질문을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라고 하면 제가 우리 김영희 선생님을 지목해서 하는 이런 질문은 어떤 질문이라고 하냐면 빈칸 배우기 먹을까요? 직접적인 질문. 한 사람을 대상으로 그 사람을 지목하여 직접 질문하는 경우 직접적인 질문은 특정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그럼 여러분 이 특정한 사람을 향해서 질문을 하는 목적이 뭘까요? 첫 번째 1번 읽어볼까요? 시작. 어떤 사람들을 토의에 참여해. 두 번째는 저 사람의 의견, 저 사람의 생각을 듣고 싶을 때 그 사람에게 질문을 해서 그 사람과 이 사람 저 사람이 아니라 저 사람과 토론하고 싶다. 세 번째는 저 사람이 아까부터 계속 손을 들었는데 제가 무시하고 있다가 안 되겠다 싶어서 어떻게 해요? 뭔가 할 말이 있는데 내가 안 주면 오늘 병나겠구나. 그러면 지목을 해서 아유 말씀해 보셔요 라고 기회를 줄 때 자, 네 번째는 침묵을 지키거나 딴짓을 하는 사람을 토의에 참여시키기 위해서 아까 제가 한 분 무작위로 질문을 했는데 어떻게 됐어요? 그분이 참여를 하셨죠. 그죠? 자, 그래서 여러분 직접적인 질문은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앞에 화면에 한번 보이시겠어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시작. 노란 색깔 효제, 병제 요한복음 3장 16절은 무엇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지 형제 자신의 말로 대답해 주시겠어요? 누구에게 얘기한 거예요? 효제에게 직접 이 질문을 한 것이죠. 이런 것이 누가 한 거예요? 인도자가 순장이 순원에게 인도자가 토의자에게 하는 질문인 것이죠. 그럼 여러분 직접적인 질문이 있으면 어떤 질문이 또 있을까? 빈칸은 아마도 간접적인 질문 이렇게 답 쓰기가 쉽겠죠. 그쵸? 뭘 것 같아요? 오! 누구세요? 컨닝 하신 거 아니야 혹시? 자, 일반적인 질문. 그쵸? 말하자면 general question. general question은 누구를 지목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다 토론에 참여하도록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질문은 순 전체, 토론 순 전체를 대상으로 하고 누구나 대답할 수 있다. 여러분 일반적인 질문이 토의에서 어때요? 가장 유용한 질문이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를 상대로
둘이 인도자와 토론자 한 사람씩 얘기하는 것보다도 모든 사람이 참여하게 하는 것이 그 토의에서 가장 유용한 형태가 되겠죠. 그리고 이런 질문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사전에 미리 어떤 질문을 하는 것이 이 토의에 효과적일지를 계획을 해야 되죠. 질문을 미리 적어놓는 거죠. 그리고 나서 어때요? 그리고 나서 이 질문은 어때요? 누구나 답할 수 있는 개방형일 가능성이 많죠. 그죠? 그래서 대부분 개방형 질문이고 미리 질문을 계획해서 써서 질문한다.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일반적인 질문은 이 구조를 우리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을까요? 라고 누구나 답할 수 있게 기회를 주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 순원들이 이제 물을 수 있잖아요. 잠깐만요. 이런 질문이 있는데요. 아직은 한 분도 질문을 안 하셨는데, 그렇죠? 자, 순원들이 할 수 있는 질문이 있는데, 순원이 하는 질문은 어떤 질문이 있을 수 있냐면, 여러분 순원이 질문을 했어요. 그때 내가 어떻게 대처하냐면 재질문이라는 게 있는데, 재질문. 자, 재질문의 정의를 한번 볼까요? 교재 28페이지. 자, 시작.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질문을 했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해요? 저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라고 그 질문을 누구에게 해요? 순원들에게 다시 질문하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그 다른 순원들이 대답을 하게 하는 방식이죠. 그럼 이런 질문 방식은 뭐 하기 위해서 하느냐면 첫째는 토의를 활발하게 하고 두 번째는 순 전체가 토의에 참여하도록 격려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또 하나 그 빈칸에 있는 것은 뭘까요? 그 질문을 한 순원에게 스스로 대답하게 하는 거죠. 그게 뭐예요? 역질문이에요. 선생님 질문이 있어요. 세종대왕이 우리나라 역사에서 어떤 위치에 있어요? 그래요. 그럼 그 질문을 어떻게 하면 좋아요? 영어야. 좋은 질문이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이게 뭐예요? 이 선생님이 방어 무기가 될 수도 있죠. 저 선생님은 내가 뭘 질문을 하면 나한테 답을 하라고 하는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이건 자주 쓰면 안 되겠죠. 그렇죠? 아주 적절할 때 그 사람의 사고를 확 자극할 때 그럴 때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질문은 그 질문을 한 순원에게 대답하게 하는 거죠. 그럼 여러분 이거는 왜 쓸까요? 역질문. 그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 질문을 했는지 동기와 그 다음에 얻고자 하는 결과가 무엇인지를 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오케이? 간단하죠? 예를 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앞에서 제가 이미 얘기했죠? 좋은 질문입니다. 박미영 자매는 그 대답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이제 3번 순원이 잘못된 대답을 해요. 세종당이 몇 대 이시조선에 몇 대 왕이야? 물었는데 36대예요. 그래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요? 그런 현상이 벌어지면 첫째 1번에 그 순의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세종대왕이 몇 대 왕이죠? 여러분들 모르시네요? 4대예요. 네, 훌륭하십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그 질문을 쉽게 고쳐서. 그러니까 그 순원이 잘못된 질문을 한 이유가 뭐겠어요? 뭔가 지금 듣고 있거나 배우고 있는 내용에 대해서 정확한 이해를 못했거나 정보가 정확하지 않거나 듣긴 들었는데 잘 못 들었거나 할 경우잖아요. 그럴 때는 그러면 네가 이 질문을 너 지금 예를 들면 선생님 산수와 수학의 차이가 뭐예요? 그런 질문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산수와 수학의 차이가 뭘까요? 그렇게 하는 거죠. 산수는 너는 지금 산수와 수학이 어려움의 정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니 아니면 아예 다루는 내용이 서로 네가 다룬 내용을 몰라서 그러는 거니 그래서 산수와 수학이 차이가 뭐냐고 묻는 거니? 라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질문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 내가 질문한 게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에게 내가 의도한 것과 다르게
전달됐을 수 있겠구나. 내가 말하는 것은 선생님이 말한 것 중에 전자였는데 그러면 네가 다시 고쳐서 한 번 더 질문해 볼래? 하면 선생님 그거 됐어요? 답이 됐어요? 안 해도 되겠어요? 이럴 수도 있고 다시 고쳐서 또 질문할 수도 있겠죠. 세 번째는 질문이나 생각을 명백하게 하기 위해서 뭘 사용하면 좋아요? 사례를 사용하라. 그죠? 사례를. 순원의 잘못된 대답에 순원이 대답을 잘못하면 그것을 이해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와 유사한 그 상황에 또는 그 케이스에 해당되는 예를 들어주면 좋다는 거죠. 어떤 것들이 가장 좋을 수 있는가 생각을 하셔서 거기에 맞는 예들을 들어야 되죠. 예를 든다고 완전히 동쪽이 어디에 했는데 서쪽은 이쪽이야 라는 예를 들면 역효과가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에 순원에게 대답을 뭐 하지 말라고? 캐내려 하지 말라고. 여러분 질문을 잘못했다고 너 그 답이 뭔지 분명히 네가 알고 있을 텐데 지금 네가 질문을 잘못하니까 답을 못 얻는 거야. 너 알고 싶은 답이 뭐야? 왜 그 질문을 했어? 그 질문의 의도가 뭐고 너 뭘 얻고 싶은데? 내가 하고 울 수도 있잖아. 난 그냥 쉽게 질문한 건데 선생님은 내가 꼭 답이 있어야 되고 답을 알고 있는데 잘못한 것처럼 말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말아라. 자, 순원이 잘못된 대답에 대처하는 방법이 뭐가 있었어요? 다른 사람이 대답하게 하는 거고. 두 번째는? 또 뭐가 있어요? 질문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고쳐서 다시 질문하게 하고. 세 번째는? 사례를 들어주고. 네 번째는? 억지로 답을 말하게 하지 말아라. 자, 그러면 여러분 질문을 했는데 아무도 답을 안 해요. 여러분 저 사랑하세요? 아무도 이렇게 안 하잖아요. 이럴 때 어떡하냐고요. 침묵과 포즈가 있을 때. 자, 여러분 거기에 뭐나 뭐에 대하여 하지 말아라. 잠시 멈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영어로 PAUSE 뭔가 진행되다가 잠깐 멈춘 상태 또는 싸하게 침묵을 지키는 상태에서 왜 당황하지 말아야 될까요? 이유가 그럼 순원이 질문을 했던 아니면 인도자가 질문을 했던 간에 아무도 답을 안 하는 이유는 첫째는 뭐겠어요? 거기까지 간 건 정말 좋은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좀 뭐라고 하냐면 첫째는 인도자에 대한 관심이 없어서 또는 인도자를 싫어해서 그리고 일부러 막 이러고 있는 경우 있잖아요. 그죠? 너는 너대로 하고 나는 나대로 갈 거야.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 질문을 뭐 하느라고? 생각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빨리 답하라니까요. 모르세요? 뭐예요 답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정말 생각이 잘 안 나시는가 봐요. 저는 여러분이 그런 태도가 너무 좋아요. 계속 생각 좀 해보세요. 자, 혹시 답 떠오르신 분 계세요? 아직도 생각 안 나셨어요? 조금 더 생각하시면 아마도 답이 떠오를 거예요. 자, 답 생각나신 분 계세요? 이때는 한 사람이 손을 들어줘야 돼요. 그래야 강의가 진행돼요. 자, 답 이제 생각나셨죠? 손을 들어주라니까 또 대답을 하세요. 여러분들은 집중을 하셔야 돼요. 자, 그래서 대부분 당황하지 말고 이 상황을 지혜롭게 처리해라. 이건 뭐 누워서 떡 먹기잖아요. 그죠? 여러분 강의가. 5번. 그럼 순원들이 질문에 어떻게 해요? 대처하는 방법인데 자, 순원들에게 질문할 기회를 주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그들이 질문한 것이 그들이 무엇에 관심이 있고 무엇에 흥미가 있는지 그 질문을 잘 들어보면 알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순원들의 의견과 질문을 뭐 할 수 있는?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 듣고 이해하는 시간을 가지라. 그래서 경청이 중요하다는 거죠. 정말 탁월한 경청을 해줄 때 저 선생님이 저 인도자가 정말 내 말을 잘 듣고 관심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 어떤 생각들이 들겠어요? 순원들은 만족감도 있고 토론에 참여하고 싶은 생각도 들고 더 깊이 더 많은 생각들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겠죠. 두 번째, 순장이 순원의 질문을 들을 때 그 질문이 퍼스널한 건지 또는 프라이빗한 건지 구별을 하라는 거예요. 자기 개인의 문제를 가지고 여러 사람 앞에서 선생님 저희 집이 요즘 엄마 아빠 많이 싸우는데 이럴 땐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야, 싸우긴 해도 어른들 싸우다 부부싸움 칼로 물베기야. 괜찮아, 놔두면 다 해결할 거야. 이렇게 해야 돼. 그거 좋은 질문인데 내가 강의 끝난 다음에 너하고 나하고 개인적으로 좀 만나서 얘기할까? 이런 식으로. 그죠? 개인적인 문제일 경우에 따로 시간을 내서 그 개인적인 문제를 들어주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세 번째, 가능하다면 순장은 어떻게 해요? 자신이 직접 질문에 답하는 것을 피하라. 인도자는 토론을 참여시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 답을 얻어내게 하는데 목적이기 때문에 질문할 때마다 내가 답을 톡톡톡톡 다 해버리면 저 사람들은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스스로 답을 찾아내도록. 자, 한번 그 밑에 설명을 잠깐만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래서 아까 우리가 썼던 강력한 무기 뭐 있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하고 역질문을 합니다.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재질문을 하는 방식이죠. 그래서 여러분 그 도표 복습이 나오죠. 6번에 6번 31페이지에 보면 이제 도표 복습이 있는데 도표가 어디에 있냐면 30페이지 있어요. 30페이지에 보면 여러분 유도형, 제한형, 개방형, 확대 개방형하고 질문의 4가지 유형이 있고 그 다음에 질문을 제기하는 당사자가 순장과 순원. 그쵸? 표에. 그러면 순장이 제기한 질문은 뭐가 있었어요? 직접 질문과 일반적 질문이 있었고 순장이 제기한 순원이 제기한 질문은 뭐가 있었어요? 역질문을 통해서 재질문을 통해서 답을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 지금 이 표를 잘 활용하시면 도표 복습에 보면 유도형은 직접적 혹은 일반적이 주로 유도형으로 쓰이는데 아까 몇 번이었어요? 예를 들면 직접적 질문에 어떻겠어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형제님? 라고 유도하면서 직접 질문하는 게 있고 일반적 질문은 물론 모두 같은 생각이죠? 그렇지 않나요? 모든 사람을 참여시키되 그냥 제안을 해가지고 참 유도를 해서 그렇습니다 라는 답을 끌어내고 있는 거죠. 그럼 제안형은 어떤 게 있어요? 직접적 혹은 일반적 질문에 2번에 보면 뭐가 있어요? 2번에 자매님 동의하세요? 이게 그 자매님에게 직접 묻는 거고 그 다음에 일반적 질문은 나머지 여러분도 같은 생각이세요? 라고 묻는 거기 때문에 이게 일반적인 질문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그 용도에서 피해야 될 것들이 뭐가 있어요? 유도형의 직접적 일반적 질문은 토론에서 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제안형도 가끔 제안형의 일반적 직접적 질문 자매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그 사람에게도 유효할 수 있으니까 토론에 가끔 써도 좋죠. 그 다음에 다른 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거는 언제 쓸 수 있다고요? 거기 보니까 대답이 이미 나왔거나 그죠? 앞에 대답이 이미 나왔거나 또는 토의에 따라서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확인할 때 가끔 쓰면 좋다. 그러니까 제안형, 직접적, 일반적 질문은 가끔 쓸 수 있다. 가장 쓰지 말아야 될 토론이 뭐예요? 질문형이 제안형이면서 직접적, 일반형은 쓰지 말아라. 그거죠. 그 다음에 개방형에 직접적 혹은 일반적 어떤 질문이 있어요? 자매님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그 자매에게 직접 적용 방법을 여러 가지로 묻는 것이고 7번에 보면 이 구절에 나타난 바울의 생각은 무엇인가요? 이것은 바울의 생각 유형들을 여러 사람들에게 모든 사람이 묻기 때문에 일반형이죠. 그래서 직접적으로 일반적 이것은 여러분 3번과 7번이 토론에서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많이 쓰면 좋은 것이다. 확대 개방형은 앞에 나오는 것처럼 형제님 이것에 관해 다른 할 말씀 있으세요? 다른 사람이 한 답에 대하여 그 사람에게 직접 묻는 거죠. 그 다음에 나머지 남은 분들 전체에게 우리 형제님이 말한 의견을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이것도 확대 개방형은 아주 유용하기 때문에 자주 쓰라. 그 말이죠. 그럼 여러분 순장의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순원이 제기한 답에 대답하는 방식에 있어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역질문과 재질문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면 역질문은 여러분 유도형 질문할 때 순원이 선생님 이거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자기가 원하는 답을 선생님에게 물으면 선생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거기에 역질문을 그럼 너는 어떻게 생각하니? 라고 그 당사자에게 물어서 그래서 여러분 이것의 좋은 대답은 몇 번이에요? 역질문을 통해서 질문한 학생은 어떻게 대답해? 라고 쓸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아주 좋은 질문이고 재질문은 여러분 그러면 순원이 뭐라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선생님? 라고 물었는데 자 답이 뭐예요? 여러분 거기 한번 읽어볼까요? 칸 13번 시작. 먼저 역질문을 하고 자 그래서 순장은 먼저 그 사람에게 너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라고 묻고 제한형이나 학대 개방형 질문으로 그럼 다른 분들은 이거에 대하여 몇 가지를 말씀해 보시겠습니까? 라고 하든가 아니면은 이것에 대하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제한형 질문에 대해서 역질문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제한형은 왜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선생님? 하면은 순장은 뭐라고요? 여러분 우리 형제의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나머지 학생들에게 재질문을 하고 역질문은 그러면 좋은 질문인데 다른 사람들은 제가 질문을 지금 거꾸로 역질문이 앞에 나와 있는데 설명을 반대로 했습니다. 그 재질문을 하는 거죠. 좋은 질문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하고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아까 그 다음에 여러분 개방형 질문에 대해서 개방형 질문의 역질문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자 개방형 질문 11번 읽어볼까요? 시작. 자,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하면은 순장은 뭘로 해요? 제 질문이 뭐죠? 예?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순장이 제 질문을 하고 역질문은 어떻게 돼요? 그 결과는 무엇이죠? 라고 물으면 좋은 질문인데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학대 개방형 질문에서는 학생들이 거의 질문을 못하겠죠. 여러분 학대 개방형 질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겠어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이런 질문 하겠어요? 학생이 어떤 답을 말하세요?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은 거의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여기 드물지만 제 질문을 사용하고 12번과 16번 칸을 사용해라. 자 그리고 실천사항 여러분 이제 32페이지 효과적인 순별 토의를 인도하기 위한 점검표 그게 두 가지가 나오는데 여러분 효과적인 순장은 이 표를 번호를 여러분들이 그냥 이렇게 한 칸에 1, 2, 3, 4, 5, 6, 7, 8, 90 이렇게 밑으로 매겨가지고 가지고 다니시면 전체를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 여러분 실천사항 페이지 32페이지 읽어라는 실천사항이 있죠. 이거는 강의 시간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효율적인 순장이 하는 것과 효율적인 순장이 하지 않는 활동들이 있어요.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이 부분은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읽으셔야 될 부분이에요. 효율적인 순장은 뭘 한다. 효율적인 순장은 무엇을 하지 않는다. 다만 기억할 점만 하나 같이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억할 것 첫 번째는 뭘 기억해야 됩니까? 토의의 목적이 뭐고 주제가 무엇인지를 확실하게 해주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할 때는 뭘 피한 질문을 합니까? 예, 아니오형의 질문을 피하는 질문으로 시작한다. 논란에서 벗어나면 어떻게 해요? 다시 재치있게 토론의 주제로 돌아오게 하고 4번 시작. 네, 다섯 번째 때에 따른 좋은 질문을 준비해서 유익한 길로 돌아오다. 각각의 개인적인 필요에 맞는 토의를 하도록 하고 마무리는 확실한 결론을 지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시간이 여러분 조금 지나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우리 다음 강지철 목사님께 양해를 구하고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몇 분간 주시겠습니다.